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한 남자가 오랜 해외 생활을 마치고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떠나려던 순간 미국 공항에서 갑자기 체포를 당해 구금당했는데요. 미국 경찰은 비웃듯이 남자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고 가족들까지 막아서며 출국을 금지시켰어요. 하지만 단 5분 후 남자의 가방에서 한국 여권이 나오자 경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도대체 미국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제작 전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우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미국인으로 살아왔고, 이제는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가기 위해 미국의 뉴욕 공항에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한 끝에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이었죠.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지만 곧이어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공항 대기실의 차가운 의자가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어요. 주변은 떠들썩했지만 제 귀에는 가족들의 숨소리만 들리는 듯했죠. 아들 제이드는 들뜬 얼굴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아내 엘리사는 창가에 시선을 둔 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낯선 기척이 느껴졌어요. 검은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과 경찰관들이 제 앞에 멈춰 서더니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반박 씨 맞습니까?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어요.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죠? 경찰들은 제 주변을 에워싼 채 무전기로 짧게 교신을 나누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불법 외환 거래 및 밀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죠. 말이 끝나자마자 차가운 쇠수갑이 손목을 조였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졌고 아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꿈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했지만 단 한 번도 법에 어긴 적도 없었고 성실하게 법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당연히 제 사업도 합법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단 한 번도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적이 없었고 그런 일을 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밀수 혐의를 받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저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경찰관들의 그저 멍하니 보며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요. 이건 분명히 오해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경찰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차갑고 무표정했죠. 그 순간 제 손목에 찬 수갑이 철컥하며 차가운 쇠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저는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이미 저에게서 시선을 돌렸고 아무도 제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 엘리사는 충격을 받았는지 제 팔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는 거죠?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지만 수갑이 채워진 제 손목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저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이든이 작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가지마. 제발. 그 어린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마음을 부수는 듯 했어요. 제이드는 아무리 애써도 놓지 않으려 했고 그 손은 제 몸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죠. 아내 엘리사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있었고 저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제발. 이건 정말 오해입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저를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제 발은 공항 바닥을 떠났고 그 순간 저는 가족의 손길에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따라왔어요.
부러진 눈빛, 의심 어린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들과 가족, 모든 것이 멀어져가는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이대로 끝인가? 내가 여기에 갇혀버리는 건가?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일이 몇 분 안에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제 발이 공항의 냉혹한 바닥을 밟을 때 그 모든 것이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졌어요. 이 모든 고통이 끝없이 이어질 거라고 믿었죠. 억울함을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었던 채 가족과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쳤던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었죠. 어릴 적 저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죠. 사실 그때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랑스러운 꿈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늘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외국인 취급을 받으며 자랐으니까요. 부모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든 우리의 뿌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 말은 저에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어쩌면 더 이상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어릴 적 학교에서 친구들은 저를 이방인이라며 놀렸고 그 말은 점점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처음에는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게 되었죠. 오히려 익숙해져 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제 인생은 누구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그저 끊임없이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내면적으로 강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성인이 된 후에도 저는 여전히 큰 벽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갔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승진은커녕 인정받는 일조차 없었죠. 제게 주어진 자리는 늘 맨 뒷자리였고 제 열정과 능력은 늘 묵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저는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비록 인정받지 못해도 무언가를 이루려면 그만큼 더 강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 당시 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넌 언제나 뒤처질 거야. 이곳에선 절대 기회를 얻을 수 없어.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마음속에서 떨쳐버리고 내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에서 제 한계를 느끼고 나서 저는 큰 결심을 했죠. 직접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작은 무역업을 시작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루하루를 싸워나갔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맞닥뜨린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어요. 거래처에서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고 세관은 서류를 샅샅이 뒤지며 저를 쫓아다녔죠. 그럴 때마다 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해. 이 말은 제 인생의 신조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업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어요. 그때는 어쩌면 신의 도우심이 있었던 순간이었죠. 한 거래처에서 큰 계약을 따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거래처에서 너 같은 사람이 계약을 따낼 수 있을 줄은 몰랐다며 칭찬을 받았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한 거야. 이 계약을 통해 저는 사업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제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 자신을 믿는 것이 힘들었어요.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번 기회를 놓쳤던 과거가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한 번의 기회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후 점차 제 사업은 성장하기 시작했고 어느새 저는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사업가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넌 반드시 내 뿌리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 그게 진짜 삶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저는 제 사업뿐만 아니라 제 가족도 지키기 위해 끝없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어릴 적 꿈꿔왔던 조국으로 돌아가라는 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죠.
그리고 그 결심을 한 순간 제가 가진 자부심과 자존감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한국 여권을 손에 쥐었고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수십 년간의 기다림, 노력, 그리고 희망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 모든 희망이 산산이 조각나는 듯 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저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조여왔고 경찰들은 단호했습니다. 제 삶이 다시 무너지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끔찍한 순간이 결국 저를 진짜 조국으로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 한국으로 가는 과정이 순탄할 리 없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서류 몇 장을 제출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고려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국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 과정에서 저는 너무나 많은 벽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처음 한국 대사관을 찾았을 때 저는 긴장한 나머지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은 아내도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우리가 정말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우리는 한국인이었지만 정작 한국에서 살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말은 할 줄 알았지만 완벽하지 않았고 한국의 행정 시스템도 전혀 몰랐습니다. 혹시나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그리고 마침내 면접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가장 단정한 차림을 하고 대사관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기다란 테이블 너머로 면접관이 앉아 있었고 그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머릿속으로 준비해온 말을 되뇌었습니다. 박준석 씨, 고려인이라고 했죠? 첫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저는 주먹을 살며시 쥐었습니다. 네, 저는 고려인입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어 대답했죠.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면접관은 조용히 제 대답을 들으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가족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했습니다. 면접관이 서류에서 시선을 떼더니 천천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상했던 질문이었고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저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수많은 한국인이 연해주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스탈린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는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죠. 저희 가족도 그때 함께 떠밀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은 적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고려인들은 척박한 땅에서 스스로 농사를 짓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국가도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고려인의 역사입니다. 면접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그의 표정은 쉽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질문. 그렇다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 계획입니까? 이 질문에 저는 더욱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역업을 해왔습니다. 한국에 가서도 이 경험을 살려 한국과 해외를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배운 걸 활용해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는 한국에서 자랄 것입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진짜 한국인으로서요.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면접관은 아무 말 없이 잠시 서류를 정리하더니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는 며칠 내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대사관을 나서는 순간 저는 마치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것 같기도 했고 동시에 더 큰 불안이 밀려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잘 본 것 같아요?
저는 짧게 숨을 들이마신 뒤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지. 그리고 며칠 후 운명의 연락이 왔습니다. 박준석 씨, 한국 국적 회복이 승인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드디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안나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도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유난히 파란 인천의 하늘, 공항 밖으로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한국어 안내방송.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안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해냈어. 그 순간 아들 세르게이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빠, 저기 봐. 한글이 엄청 많아. 세르게이는 공항 곳곳에 붙은 한글 간판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에는 설렘과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보자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죠. 언젠가 꼭 조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 한국인이야. 저는 천천히 공항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세르게이의 두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세르게이, 여기가 어디라고 했지?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조국, 한국.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돌고 돌아 힘겨운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 우리가 도착한 곳. 이제는 더 이상 떠밀려 다니지 않아도 될 곳. 우리의 조국, 한국.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생활 방식이 낯설고 모든 것이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해 갔어요. 우리 가족의 얼굴에도 서서히 여유와 웃음이 깃들기 시작했죠. 준석 씨, 한국 사람들은 정말 삼겹살을 좋아하나 봐요? 어느 날 저녁 안나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지글지글 구워지는 삼겹살을 앞에 두고 있었고 고소한 냄새가 온 방 안에 퍼졌죠. 여기선 이렇게 고기를 쌈에 싸서 먹어야 제맛이지. 제가 가르쳐주자 안나는 신기한 듯 따라했고 입안은 신이 나서 커다란 쌈을 한 입에 넣었습니다. 단순한 식사였지만 이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고려인이 아니라 진짜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차별받으며 살아왔던 세월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아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꿈을 키워 나가고 있어요.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매일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받은 도움을 다시 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조국으로 돌아오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어디에 있든 결국 우리는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을. 한국에서의 삶이 어느 정도 자리 잡혔지만 저는 여전히 가끔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저희 가족은 운이 좋았습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었고 비교적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죠. 하지만 모든 고려인들이 저와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고려인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안정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제대로 된 지원조차 받지 못한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 차례였습니다. 고려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사회에 완전히 녹아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언어 장벽, 복잡한 행정 절차, 익숙하지 않은 문화까지 우리는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정작 한국에서 온전한 한국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 역시 고려인으로 살아온 세월이 길었기에 이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국적을 회복하는 과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지 몸소 경험하며 절감했습니다.
저는 운 좋게 무역업에 종사할 수 있었지만 많은 고려인들은 여전히 공장에서 단순 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한국인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고려인들은 한국 전쟁보다 훨씬 이전부터 강제 이주를 당하며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 땅을 밟으면 외국인 노동자로 취급받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우리는 고려인이자 동시에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위해 보탬이 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고려인들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하며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조금 더 원활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죠. 한국 정부가 고려인들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준다면 많은 고려인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한국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입니다. 조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조국을 위해 살아야 한다.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언젠가 고려인들이 한국에서 이방인이 아닌 진정한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도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오늘도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 냄새가 퍼졌고 입안이 신나게 쌈을 싸며 말했습니다. 아빠, 고기는 한국에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내 안나도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요.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어요.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정말 잘 왔다. 삼겹살 한 점을 입에 넣으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한국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고려인의 극적인 여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단 5분 만에 억울한 체포에서 벗어나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힘 아닐까요? 단순한 국적이 아닙니다. 한국 여권은 전 세계에서 신뢰받는 강력한 보호막이며 대한민국은 국민을 끝까지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과거 고려인들은 한반도를 떠나 머나먼 땅에서 차별과 고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들을 잊지 않았어요.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손을 내밀었고 이제 고려인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혹시 한국의 위상을 실감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은 오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드는 더 강한 대한민국,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대한민국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